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또 36절 그리고 25장 13절 세 군데 보겠습니다. 다 이 옆에 있는 거니까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6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가상 시나리오이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프리드맨이나 또 미 고위층에 있는 빅터 차는 통일이 갑자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는 갑자기는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통일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빨리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통일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하고는 본질과 원리에서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이 언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 결박이 끊어지고 정말 자유와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키는 날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언제? 그래 여기에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를 볼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를 볼지도 모르느냐.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진다는 건 여러 가지로 물론 성경에 1차적으로 구약에 또 신약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오늘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른 이 본문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는 랍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저희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첫째는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남한에서 북한을 자유평화 통일하는 그러한 통일의 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는 거나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지금 아주 절정에 와 있습니다. 북한 상황은 여기서 다 설명할 거 없어요. 이번 대홍수로 말미암아 더더구나 지금 북한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또 어떻게 터질런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촉박하고 위급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는 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는 세계대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대로 모든 것이 지금 꽉 찼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몽땅 지금 리밋에 꽉 찼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미국이 어떻게 터질지, 러시아가 어떻게 터질지, 중국도 어떻게 터질지, 북한도 어떻게 터질지, 남한도 어떻게 터질지
전 세계가 지금 폭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는 게 아니라 잎이 푸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잎이 시퍼렇게 지금 다 됐어요. 여름이 다 왔습니다.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성경 자체로 보는지 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지는 뭡니까?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예수님 오시라고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과 예수님이 올 상황이 꼭 같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처한 입장이나 북한의 처한 입장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유럽이나 또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직전에 와 있는데 어떤 상황을 보든지 다 똑같이 지금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게 아니라 뻣뻣해졌어요. 이제는 잎이 아주 시퍼렇게 됐어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문 밖에까지 가까이 임박했다는 거, 이 시대의 징조가 그걸 말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은 현실대로 또 터지기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동시에 같이 터지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저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24장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폭발 직전까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폭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고 그냥 그저 배단에 두드리고 먹을 거나 찾아다니고 그저 자기 엔조이면 하려고 돌아다니고 내 세상 나몰라라 나라도 나몰라라 자기 일신상의 어떤 성공이나 일신상의 안일과 평안과 복이나 빌고 있다면은 이건 전부 다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니라 공해입니다. 공해예요. 이 시대의 공해입니다. 이게 말로 진짜 적폐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표 갖다 던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판을 치고 진실이 맥을 못 치고 거짓에다 파묻혀버리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 샘플로 말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샘플로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왜? 한 가지면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상이 돼야 증거가 된다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증거는 두 가지 이상이라야 돼요. 이거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응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 특징이 본질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이것이 폭발을 하겠지요. 왜 마지막 경고기 때문이죠. 통일이 어떻게 올까요? 첫째는 북한의 붕괴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든지 어떤 사람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5개 나라가 북한을 5개로 좀 쪼개서 좀 있다고 계속하는 교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일본이 뭐 했다고 북한 땅을 먹습니까? 러시아가 북한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 러시아가 북한 땅을 또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앉아있어요. 그따위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면은 남한에 의한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남한이 통일의 중심에 서서 남한이 이 통일을 주도할 때에 이런 게 오는 거지. 남한이 이 통일에서 국제관계에 여기에 통일해서 남한이 뒤에 쑥 빠져 있으면 저희끼리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남한이 통일의 중심이 되도록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해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국제관계가 전부 남한의 중심으로,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세상이 전부 지금 남한에 클로즈업되고 있고, 이것이 북한으로 클로즈업돼서 이제는 남한에 의한 자유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하나님의 마지막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딜. 모든 약소국가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약소국가 자기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구한말에 맥을 못 추는 부패와 타락과 무기력과 모든 것이 진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죠. 잎이 푸르른 아주 멸망 직전까지 와 있었는데, 필리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빅딜로 너희는 조선을 가져라, 우린 필리핀 가질 테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제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보기 좋게 일본의 아가리로 들어간 겁니다. 38선 우리 마음대로 누가 구웠습니까? 타에 의해서 구워진 거지요. 그러면 38선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북진 통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들을 통해서 자유평화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하게 펼치면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은 오늘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대만하고 북한하고 빅딜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있어요. 우리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남중국 괜히 대만 문제니 이 골치 아프게 북한 핵 문제니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우리 바다대로 그냥 바꾸고 말자. 둘 다 똑같이 서로 골치거립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넘은 놨지 북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을 넣으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돼버려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되면 러시아하고 유럽하고가 그냥 국경이 맞바로 중간 완충지대가 없고 국경이 되기 때문에 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이 북한하고 대만하고 미국하고 빅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 세 번째는 전쟁밖에 없어요. 몰라요. 정말 한순간을 모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의 카메라가 정 가망이 없고 정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코너에 몰리고 가망이 없으면은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도 죽일 수 없고 트럼프를 이길 수도 없으면은 마지막 카드는 전쟁입니다. 왜입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욕만 먹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또 뭘 하겠습니까? 동문서답 그냥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나라 좌파와 마찬가지로 생사를 거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이번에 민주당이 지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절대로 저놈들 가만 안 둔다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저들은 다 깜빵 가는 거예요. 몬타나 수용소를 갈 수 있어요. 트럼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가 걸렸기 때문에 막판에 안 되면은 마지막 돌출구가 뭐냐 하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선거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선거 없이 현 정권이 그냥 넘어갑니다. 전쟁 중에 선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전쟁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북한을 완전히 정복해서 한 번 더 통일을 이룬다고 하면은 이게말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바이든은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골몰을 앓고 대국 미국이 질질질질 그 김정은이 한테 끌려가던 그 골치 아픈 핵 문제, 북핵 문제가 그냥 단번에 딱 끝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겠습니까? 동시에 아시아의 가장 골치 아픈 위기의 그 내관이 되는 북한 하나 해결함으로써 아시아 극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골치 아픈 북핵 문제, 극동의 평화, 골치 아픈 선거 문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도 지금 물론 다 조작된 여론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내 내치, 국내 정치에서는 실족을 낸 게 없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뭡니까? 저놈의 빨개 저것들을 다 싹 청소하고 없애버리고 나라를 정말 자유평화로운 이런 나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문재인, 이재명이, 조국이 이 고려편 적폐 하나도 못하고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국민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잘한다고 할 게 없어요. 전부 잘못한 것 뿐입니다. 기대 다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25%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내몰라라. 이제는 너도 싫고 이제 여기도 표 안 두고 여기도 표 안 준다. 이제는 다 뒤로 물러가 있어요. 중도 중에는 더더구나 다 무너졌어요. 윤석열에도 지금 막다른 코너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래 업적이 있다고도 하지만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2년 반 동안 아주 내치는 아주 잼병이에요. 제외예요. 게다가 지금 탄핵에 칼을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에 탄핵에다가 뭐를 보든지 윤석열이 혼자서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여당인 국힘당 자체가 이게 집안의 원수같이 지금 놀고 앉아있고 개차반 놀고 앉아있고 오히려 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코너에 몰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판인데 윤석열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주변에 자기 사람도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윤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에 와가지고 8월 15일 8.15 통일 닥트린을 발표하면서부터 반국가 세력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거다. 반국가 세력과 싸움과 동시에 통일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목숨 거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합니까? 여당이 밀어줘야지요. 국민이 밀어줘야지요. 뒤에서 밀어주는 파워가 있어야 이게 칼이 맥을 추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따외처럼 나가서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한국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뚫고 나갈 유일한 돌출구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나 한국의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나 마지막 선택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나서 바로 그 며칠 뒤에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국가정보원장 그 여자가 한국에 급히 날아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회담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 문제와 함께 전쟁 문제와 여러 가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고도 주었을 거로 합니다. 그거는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밖에 모릅니다. 어쩌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런지 모릅니다. 통일은 갑자기 옵니다. 국제 질서와 이 기상도에 몰려가는 역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폭풍이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 물폭탄이 터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뭔가 시커먼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나면 잎이 아주 시퍼렇게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통일의 때, 전쟁의 때 지금 무르익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과 외교, 국방, 또 통일부, 또 군, 국정원, 국가비상대책회 SNA, 여기서 NSC, 국가비상대책회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위기 상황을 총체적으로 올바로 판단 분석하고 올바로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에서는 큰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국가비상대책회의에서 마지막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마지막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연합훈련은 그전에도 연례 행사처럼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UFS 울지자유방패, 지금 이거는 해마다 해오던 거지만은 이번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포항에서는 한미 해병대 훈련이 엄청난 규모로 근 1개 사단에, 즉 만여 명에 가까운 이런 한미 해병들이 상륙 훈련을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상륙 훈련만 했습니다. 해안에 들어가는 상륙 훈련만 했는데 이번 훈련은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진짜 북한에 들어가서 핵을 확보하고 김정은이를 처치하고 북한을 정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진해 앞바다에는 지금 항공모함과 거기에 따르는 항공모함 전단, 또 거기에 상륙 강습, 거기에 병력이 탱크, 장갑차, 병력 이거를 수천 명을 거다 싣고 와서 할 수 있는, 거기 물론 우리나라 독도함도 거기에 동참하겠지요. 어마어마한 북한의 상륙과 북한의 점령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은 맞바로 북한의 레이더부터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라울러라고 하는 비행기 그냥 근처 가기만 해도 거기서 뭐 전파를 쏘기만 하면 그냥 레이더가 다 그냥 다 없어요. 레이더가 없어진다는 거는 기폭제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지하고 뭐고 모든 전자기기는 스마트폰이고 뭐 전화고 할 것이 모든 전자기기는 다 그냥 까막눈이 되어버리면 많아요. 물론 레이더도 다 포함해서 천지가 까막눈이 됩니다. 지휘계통이 안 통합니다. 지휘계통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지휘계통이 다 무너져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원산으로 상륙하고 진남포로 상륙해서 이틀이면은 평양을 다 정복하고 상황이 끝납니다.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하늘에서 특수부대가 내려가고 동해안에서 원산으로 상륙하고 또 진남포로 상륙하고 동시에 남한의 미군과 한국이 밀고 올라가고 한국의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7군단이라고 하는 이 기갑군단 이거 하나 올라가면은 당할 자가 없어요. 이틀이면 평양 다 정복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그냥 일시에 그냥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미사일로 지금 좌표가 다 지금 다 좌표 다 찍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핵을 조장한 시설, 김정은의 뭐 고초할 것 없이 다 지금 상세하게 다 지금 다 좌표가 포인트 되어 있어요. 단추만 들으면 그냥 순식간에 수천 개의 북한의 모든 기지가 완전히 다 미사일로 박살이 납니다. 전쟁 불가능해요. 손쓸 틈이 없어요. 중국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전격적으로 그냥 상황 끝내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옛날 전쟁과 달라요.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끼어들고 개입하고 끼우거릴 틈이 없어요. 만약에 중국 군대가 압록하고 넘어오면 이건 박살을 내는 겁니다. 옛날에 메가더가 하려다 못한 것처럼 또 동시에 괌에 있는 B-52 무시무시한 비행기, B-1 초대 과학 모든 장비들이, 그런 비행기들이 당장 다 날아와서 필요한 것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이틀이면은 북한은 완전히 끝납니다.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려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만약에 이런 전쟁하면은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국의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전시 비상계엄령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나면은 즉시 전시 비상계엄령 선포. 전시 비상계엄령 선포되면 방송, 언론, 국회 몽땅 다 장악을 하고, 지금 국회 현행병들 재판에 걸려있는 것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현행범들 다 동시에 체포해버리면, 원래 계엄령 선포하면은 국회에 빨리 통보하고 국회에서 허락하면은 계엄령이 시행되지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계엄령 해제해야 돼. 왜 이런 병신 같은 노릇을 합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가능성이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해놓으면은 계엄령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100명 정도는 체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국회 열 수 없어요. 열 수도 없고 열어봤자 계엄령을 부결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반국가 세력, 언론, 민노총, 모든 좌파, 민주당 해체시키 군법으로 모두를 다스리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 중국이 여기에 개입한다고 하면은 중국 군대는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뭐 한국의 미사일만 가지고도 중국 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이 붕괴돼도 작전계획 5029라고 하는 이 계획은 꼭 같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든 우리가 들어가든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치안은 어떻게 하고 그 관리원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작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나 쳐들어가나 그 모든 작전 계획은 꼭 같습니다. 통일 후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제거되고 북한 지도부가 다 완전히 해체되고 다 체포되고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종이 선포되고 거기 군종은 계엄령이나 같아요. 군종이 선포되면 시간이 조금 가면서 북한 자체의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너진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남북통일의 키포인트는 북한의 애형적인 경제, 문화, 모든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북한 교회를 회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것이 본질 중에 본질이요. 깊은 핵심에 숨어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그게 무슨 문제가 하면은 아마 지난번에 KBS에서 발표한 북한의 지하교회라는 동영상을 거기에 링크를 올리는데 아마 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봤다면은 거기서 가장 엄청난 사건은 평양의 한국의 망하의 다락방과 같은 한국의 1907년 오순절 그 다락방과 같은 그 장대현 교회가 김일성 동상이 그 장대현 교회를 짓밟고 그 위에다가 거대한 우상이 섰어요. 얼마나 상징성이 큽니까? 거대한 우상이 한국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장자교단 장로교 거기에서 바로 그 장대현 교회 한국의 오순절 성령의 불을 켜고 해계의 운동을 일으키고 전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진원지 장대현 교회를 그 짓밟고 그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겁니까?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에 레닌의 동상을 목을 잡아 끌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후세인의 동상을 머리를 모가지를 잡아서 잡아 끌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김일성의 그 목을 끌어내릴 때가 왔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거 끌어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만수대를 다 해체하고 거기에 남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를 만들고 재건 기금을 만들어서 남한 교회가 거기에 대표적인 상징적인 거기에 장대현 교회를 다시 멋지게 거기다 세워서 전 세계 보란듯이 여호와의 승리를 거기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됩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그럴 때에 북한에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닮은꼴이 그 짝이 마지막 때에 한국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양에서 온 아시아와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오순절, 마지막 늦은 비의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류, 모든 것이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다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핵심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마지막 평양에서 땅끝까지
이것이 남북 통일의 목적이고 태풍의 눈의 목적이고 세계 이목을 지금 코리아에 집중시키는 목적이고 코리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목적이고, 이래서 코리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뻗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큰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한 통치 수단,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부패와 타락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고, 신나치즘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치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더 나치와 협력해서 폴란드 사람을 10,000명을 학살한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을 만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절대로 러시아가 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면은 이건 하나님의 드라마가요, 하나님의 전쟁이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심판한 겁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를 통해서 글로벌리즘을 심판한 겁니다. 전 세계를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에 의한 전 세계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하고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세력을, 그 유럽을 깨뜨리는 이것이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심판을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연합을 깨뜨리고 유럽연합을 분산시킵니다.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집권하면은, 트럼프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나토에서 탈퇴하고 유럽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이미 조금씩 얘기했지만은, 세 번째는 러시아를 마지막 크게 들어서서 코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7, 유럽의 정상, 일본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 G7, 전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고 전 세계 정책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G7이 지금 고나에 몰려가고 있어요. 왜?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파워, 달러의 파워, 이 글로벌 역의 파워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만드는 또 하나의 나토와 같은, 유럽과 같은 또 하나의 시스템인데, 브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나라 첫 글자 따가지고서 만든 것이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첫째로 우리가 미국을,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글로벌리즘, 여기에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즘은 묶어서 하나 만드는 거죠. 단일정부. 우리는 그들과 맞싸워서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자. 글로벌리즘에 맞서는, 맞대결하는 이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브릭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랍니다. 표면상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은 표면상 민주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브릭스 세력들은 중공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독재가 여기에는 상당한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릭스는 아프리카, 또 인도, 중국, 러시아,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만 해도 브릭스 땅덩어리가 지구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해요. 인구가 또 얼마입니까? 그게 자원이 얼마입니까? 여기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판이 달라요. 당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미국의 달러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데, 달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위안화와 루블화로 전 세계를,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집권하면은, 트럼프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나토에서 탈퇴하고 유럽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이미 조금씩 얘기했지만은, 세 번째는 러시아를 마지막 크게 들어서서 코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7 유럽의 정상, 일본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 G7, 전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고 전 세계 정책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G7이 지금 고난에 몰려가고 있어요. 왜?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파워, 달러의 파워, 이 글로벌 역의 파워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만드는 또 하나의 나토와 같은, 유럽과 같은 또 하나의 시스템인데 브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나라 첫 글자 따가지고서 만든 것이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첫째로 우리가 미국을,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글로벌리즘, 여기에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즘은 묶어서 하나 만드는 거죠. 단일 정부. 우리는 그들과 맞싸워서 우리끼리 또 평화롭게 잘 살자. 맞서는, 맞대결하는 이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브릭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를 합니다. 표면상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은 표면상 민주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브릭스 세력들은 중공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독재가 여기에는 상당한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릭스는 아프리카, 또 인도, 중국, 러시아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만 해도 브릭스 땅덩어리가 지구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해요. 인구가 또 얼마입니까? 그게 자원이 얼마입니까? 여기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판이 달라요. 당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미국의 달러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데 달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위안화와 루블화로 전 세계를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 통화로 만들게 되면 달러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브릭스가 또 새로 등장한 정말로 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같이지만 이게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 자꾸 몸집을 불리고 자꾸 커가고 있습니다. G7에서 이제는 G7이 세계 최고인데 가슴을 내밀고 우리가 세계 전부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 우리가 묶여졌다고 큰 소리 쳤는데 G7이 브릭스 앞에 지금 맥을 못 추게 생겼어요. G7이 사는 길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호주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하고 함께 합해서 국방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제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와 호주를 G7에 가입해서 G7을 강화하지 않고는 브릭스를 대항할 수 없고 유럽의 모든 문명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코리아와 호주는 G7에 들어가기로 이미 다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G7하고 브릭스와 대결하는데 코리아가 안 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계 어느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시스템, 어떤 전략에도 코리아가 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태풍의 눈입니다. 그러면은 코리아가 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코리아가 통일 안 되면은 저들은 안 되는 거예요. 코리아를 통일시켜서 거대한 파워를 만들어야 저희들이 다 살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 코리아를 애면하면 다 무너지고 유럽이고 전통이고 권위고 다 없어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필수 불가결 원하던 원치 않던 미워도 다시 한번 아무리 안이 꺾고 자존심이 강해도 코리아 앞에 다 머리 숙이고 둘 수밖에 없고 코리아를 끼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가 있어요. 여기에 통일은 저절로 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을 하든 뭐하든 통일에 대해서 자유 이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을 반대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반대하는데 일본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 파워 앞에서 일본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야 브릭스 세력이니까. 지금 세계 상황에 또 하나 글로벌리즘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건 거대한 진영 전쟁이 지금 또 표면상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태풍의 눈이 뭐냐? 코리아를 통일시켜서 엄청난 경제 부흥과 엄청난 방어, 방산,
지금 기술적으로 모든 것에 지금 코리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이고 뭐고. 이제는 코리아 없이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왜 큰 소리치는 자존심다. 이제는 갑질 못하게 이제 갑질이 코리아가 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통일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통일 한국을 세계의 G1으로 올리고 우리가 다윗의 그늘에 들어가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듯이 코리아의 그늘에 들어가야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다윗의 왕국이 코리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요.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것이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원한 삶과 땅의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바라보는 마지막 드라마요. 마지막 샘플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 되느냐? 바로 미 대선 직전에 10월, 미 대선 직전에 만약에 전쟁한다면은 10월 달에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세력이 북한을 삽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북한을 다 끝내버리고 말아요. 때를 맞춰서 한국에서도 10월 위기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덕트린을 발표하면서 첫째로 반과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전국 전면적인 총파업을 해서 격렬 시위를 하면서 아마 여기에서 광주 사태와 같이 자해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희생자를 시체를 둘러매고 군중을 흥분시키고 이렇게 해서 광주 사태와 같은 폭동 시위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또 한 번의 적화, 분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이재명이 9월 달에 재판이 이게 판결이 나오고 또 문재인의 수사가 지금 뚜를 내면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또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쥐도 코너를 몰리면은 돌아서서 고양이에게 덤벼들듯이 지금 전부 이 제야 세력, 좌익 세력들은 민노총, 시민단체, 좌익 세력들, 민주당 모두 반국가 좌익 세력들은 지금 전부 다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도 청문회에 나가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지금 여당이 공세로 나가니까 지금 야당이 기세가 등등하던 야당이 이제는 기력이 죽고 지금 저희들이 궁지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대로 지금 10월 위기설의 코너로 몰려고 있고 지금 지지율도 25% 떨어졌는데 70대 이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23%다가 23%가 빠졌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또 민주당과 반국가 모든 세력들의 이것들이 지금 간의 붕괴가 분초를 다툴 정도로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맹주가 지금 위태롭고 저들의 종주가 위태로우니까 이래저래 지금 정부 좌파 반국가 세력 이 세력들은 전부 다 지금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공세를 취하던 그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마지막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에서 끌어내리고 완전히 문재인과 같은 좌익 혁명을 다시 일으키려고 지금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 대선이 11월 달 임박한 10월 20일에 총파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또 하레스를 지원할런지도 모릅니다. 왜? 같은 공산당이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우리 국내에서도 10월 위기가 그냥 말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의 존폐를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존폐를 거는 최악의 결전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마지막 돌파구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상황과 이유와 목적과 정체는 다르지만은 서로 돌파구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미국 대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와 안보관계 모든 우리나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극비리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지 계엄령과 함께
우리는 엄청난 안팎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태양신 김일성의 동상을 박살내서 요시아에게서 다 가로로 뿌아서 그냥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보기 좋게 멋지게 남한교회에서 재건되고, 동시에 북한의 모든 무너진 지하교회들 다 살려내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에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 보기, 새벽기도지요, 금식하고 다 연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천리망 운동, 어떤 정글이나 어떤 사막에서 벌레를 잡아먹고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순교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선교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북한 어떤 목사는 통일이 되면은 남한교회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라.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는 거는 우리들이 나간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가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는 것, 이걸 통해서 전부 다윗의 그늘에 전부 와서 여호와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것이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막이 끝나면은 마지막 최악의 환란이, 최악의 환란은 뭡니까? 가르는 겁니다. 타장마다 알고 가주죠. 마지막 평화의, 마지막 자유와 마지막 이 복음의 이 시대가 오는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 마지막 메시아에 오시는 이거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신앙과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건가 하는, 하나님이 어떤 건가 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온 세계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까지 구속사의 모든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마지막 한 권의 별들의 마지막 빛병같이 팍 터지고, 그 다음에는 알고가 죽지 염소와 양을 가려는 혼란의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러고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어느 때가 될는지 몰라도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이 연하여지고 지금 때가 꽉 찼습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모든 국가, 사회, 교회, 전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만국을 다스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큰 드라마를 지금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로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 움직이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파워가 하나님의 이 드라마를 이끌 수 있는 모든 여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너를 위하여